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다 보면 이 직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일 거예요. 보통은 뭐 굳이 택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영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왜 택시를 선택을 했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차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고 개인 택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이제 27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는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2011년 10월이니까 벌써 9년 전이네요. 110개월째 직장 생활 중이고, 내년 10월에 10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제 다짐을 좀 확고히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비춰지는지 여러 의견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택시를 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되게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택시하면 뭐 승차 거부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 아버지가 법인 택시를 7년 정도 하셨고, 지금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운전은 그만두시고 그 택시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제 선택으로 개인 택시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냥 가끔 밥 먹을 때 오늘은 이런 손님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들어보면 뭐 대부분 진상 손님 이야기예요. 뭐 오늘은 어떤 손님이 돈을 안 내고 튀었다던가, 어떤 손님이 욕설을 했다던가, 심지어는 이제 여성 손님이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다던가, 그래서 뭐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택시는 이제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다 보면 이 직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일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도 제가 왜 택시를 하려고 하는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부끄럽지만 저는 객관적인 능력치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택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좁은 편인 거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충 뭐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뭐 생각 없이 산 거죠.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잠만 자고 집에 박혀서 만화 보고 게임만 했고 그냥 뭐 오타쿠였어요. 고등학생 때 인문계 문과였는데 제가 무려 꼴찌도 해봤습니다. 사실 뒤에 한 명 더 있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운동부였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니까 정말 좀 막막하더라고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이란 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소자본 창업, 예전에 그 뭐 VJ 특공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보고 따라한다고 이제 까불다가 돈 1,000만 원 우습게 날린 적도 있었고, 제 스스로 이제 적성 검사를 해본답시고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도 따보고요. 제 채널에 속기사 관련 영상이 있는데 속기사 자격증 취득해서 잠깐 일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운 좋게 입사를 해서 이제 10년차 직장인인 거죠. 사실 제가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뭐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사실 뭐 인간관계랄 게 딱히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책상 6개를 합쳐서 이렇게 분단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어요. 도시락도 같은 분단 친구들끼리 먹었었는데, 도시락통 가방이랑 보온 밥통이랑 뭐 이렇게 반원형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제 밥을 혼자 먹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어려서부터 그런 성향이 강했었나 봐요. 저를 좀 표현할 만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좀 해. 이거고요.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과묵입니다. 그리고 이제 MBTI라고 요새는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16가지 성향 중에서 INFP, 이제 INFP거든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잔다르크 유형 또는 몽상가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유형이죠. 그리고 16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가장 못하는 유형, 그리고 돈을 가장 못 버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제 성향에 갇혀서 이제 회피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도 20살 넘어서부터 쉬지 않고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이제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업무도 힘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과의 그 부딪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례한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엔 이게 연차가 쌓이고 사회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 상황이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실수가 아닌데도 좀 상황이 꼬여서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A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지금은 관리자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은 팀원급이었단 말이죠. 저랑 같은 팀원이었을 때 관리자가 이제 B라는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저희랑 같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냐면서 엄청 욕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관리자가 돼서 똑같이 그 B라는 업무를 저희한테 지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 A라는 선배가 본인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저희를 엄청나게 갈궜어요, 진짜. 정말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도 뭐 그 입장 차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저희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좀 무례하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사람일 뿐인데 정작 또 본인들은 아 나는 굉장히 쿨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또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무례한 사람들은 이제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룬 부분은 인내심과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일하는 개인 택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앞서 2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원래 개인 택시는 그 노란색 번호판, 그러니까 영업용 넘버가 있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노란색 넘버는 법인 택시나 이제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버스나 택배 같은 유상 운송을 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면 이 영업용 자동차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 조건이고요. 저는 4년 전에 2016년도부터 택시를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건 때문에 시작을 바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화물하시는 거래처 기사분께 진지하게 조언도 듣고 좀 뭐 수지타산이 맞을 만한 화물 일자리도 알아보긴 했는데 뭐 법인 택시든 화물이든 지금 뭐 하고 있는 회사 월급 수준만큼 이제 벌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개인 택시로 바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영부영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뭐 언젠가는 꼭 할 것이다 이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은 최대 10년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2019년에 이제 양수 완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긴 거고 지금 실제로 2020년 4월 3일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2021년부터는
기존 영업용 운전 경력 3년이 없이도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개인 택시의 장점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적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객사나 거래처 직원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내부 직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고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굳이 택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영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왜 택시를 선택을 했냐면,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카페를 차릴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일손이 부족하면은 가족 경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전부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랑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결국 누구 하나가 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약간 그 조별과제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휴일에 쉬기도 힘들고, 쉬는 날이 불규칙적이면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잘 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택시는 이제 법적으로 이틀 일하면 하루를 무조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도 휴일이 많습니다. 개인 택시는 일단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들은 것도 있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게 돈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다 보면 몸도 많이 상하고요.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불특정 다수의 여러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단점들을 인지하고도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돈 이야기는 짧게 해보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일반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월 임대료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값,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가맹비 있죠. 인건비 있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원금도 얼마 안 되기 마련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에서 관리하는 택시 넘버, 총량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당 권리금처럼 택시 넘버에 시세가 있는데 이게 대략 1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는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택시 넘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렇게 큰 손실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그만큼 손실이 클 수도 있지만 택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택시가 낫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최고로 효율적이고 내가 원하는 특장점을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택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